60년대 초 대한주택영단이 마포 아파트를 건설, 아파트 시대가 반세기 전 우리는 그전에 생각하지 못한 주거 형태를 만나게 됩니다. 이후 아파트는 성장과 개발의 바람을 타고 우리 삶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번 정류소는 무원마을 2, 3단지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소만마을 6, 7단지입니다. 차곡차곡 아파트들이 들어선 대규모 단지에서 흔히 듣게 되는 마을이란 말. 한때 마을은 인간과 인간이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자 공간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아파트가 대표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마을은 본연의 가치를 잃어버린 채 우리 곁에 떠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을은 어떤 의미인가요? 마을이요? 마을이요? 네. 네가 하면 안 돼? 마을이 어떤 마을 말씀? 마을이요? 뜻이 맞는 사람끼리 같이 어울려 사는. 마을은 여러 명이서 같이 막 사는 곳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수십 세기 동안 돌봄과 관심의 울타리였던 마을. 이 과거의 마을을 되살려 경쟁과 성장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을을 버리는 시대를 넘어 마을을 살리는 시대로의 전환. 이 변화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에 자리한 성미산 마을. 화려한 건축물도 없고 흔한 벽화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평범한 이 주택가에 전국 각지에서 견학오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골목을 따라 걸으면 작은 가게와 학교, 극장 등을 만날 수 있는데요. 모두 마을 사람들이 여윳돈을 모아서 세운 것들입니다. 이웃끼리 서로 정겹게 별명을 불러가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살아가는 공간 성미산 마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알려진 도시 공동체입니다. 와서 둘러보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많이 부러웠어요. 어떤 점이 부러우셨어요? 아이들을 같이 키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되게 부러웠었고 서로 마음이 왔다 갔다라고 한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주택들 사이를 비집고 서 있는 이 건물이 바로 성미산 학교입니다. 참 작죠? 초중고 12년제 대안학교인 성미산 학교. 모래만 가지고도 친구들과 신나게 놀 줄 아는 아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애들이 학교가 떠나가라 웃고 떠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노는 것도 중요한 수업입니다. 아이들의 사회성과 창의력을 키우는데 놀이가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교실에서도 놀이와 공부의 경계가 없는 수업은 계속됩니다. 책상까지 없다 보니 친구들과 더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저학년 같아 보이는데 공구 사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성미산 학교에서는 저학년 때부터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배웁니다. 이런 교육은 초등 과정뿐 아니라 중고등 과정까지 이어집니다. 20여 년 전 맞벌이 부부들이 서로 번갈아 아이들을 돌봐주면서 틀이 잡힌 성미산 마을. 이 공동육아를 계기로 부모들은 내 아이뿐 아니라 마을의 아이들을 위한 더 나은 환경이 뭘까 생각하기 시작했는데요. 학부모들은 출자금을 마련해 이 성미산 학교를 세웠습니다. 성미산 마을은 어떻게 들어와서 사시게 됐어요? 처음에는 한 3살쯤 그 공동육아 때문에 들어오게 됐어요. 전체 가족들의 삶은 좀 어떻게 바뀌셨어요? 여기 오셔서? 아빠
아빠가 육아에 많이 참여하게 됐고요. 아이도 학교 끝나고 친구들 집에 자주 가고, 친구들 사이도 좋아지고, 저도 이제 엄마 아빠도 같이 밤에도 같이 술 마시면서 사귀게 되고, 그런 게 되게 좋은 확산이 된 것 같아요. 나의 인간관계가 확장된 것 같고, 아이도 확장이 되고. 마을 입구에 서 있는 마을 카페. 성미산 마을의 상징 같은 곳인데 아이들에게 먹일 건강한 아이스크림을 파는 가게가 필요해 성미산 마을 사람들이 의기투합해 만든 곳입니다. 빼곡한 출자자 명패는 주민들 사이에 쌓여있는 신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식당과 식재료를 파는 생협, 반찬 가게를 만들었고 어린이 서점을 끌어들였습니다. 도시는 사실은 어떤 지향을 갖고 이렇게 모이는 경우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미산 마을은 그런 키워드가 어떤 공동 육아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면서 교육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좀 어떻게 보면 그 주민 주도에 참여하신 그 마을 어떤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여러 가지 마을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런 과정들에서 좀 그래도 일정 정도 성과를 낸 것이 아닌가. 지난 2009년 마을 주민들이 출자해 설립한 마을 기업인 성미산 밥상. 이곳에서 일하는 대표나 직원들 역시 모두 마을 사람들입니다. 마을에 마음 편히 먹을 만한 식당이 없어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 식당이 탄생했습니다. 눈 뜨고도 코 베인다는 서울에서 마을을 위한다는 목표 하나로 15명이 쌈짓돈을 꺼내놓은 겁니다. 뭐 좀 잘하는 사람 있으면 뭐 차려봐 그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뭐 잘하면 뭐 공부 한번 차려봐, 뭐 아니면 뭐 식당 한번 차려봐, 막 그런 식으로 하다가 2009년 초에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다녔던 그 학년, 저희 아이가 성미산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학년하고 저희가 아이가 나왔던 그 공동육아 어린이집, 성미산 어린이집 그 아마들을 중심으로, 아마는 엄마 아빠를 줄임말이고요. 그때 한 15가구가 모였고요. 거기서 어떤 그런 식당에 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맡을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제 저를 중심으로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맡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500만 원씩 출자해 주시기로 하셔서 5천만 원이 10몇 분이 500만 원씩 출자해 주시기로 했거든요. 이제는 꽤 소문난 맛집이 됐지만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비싼 임대료 때문에 영업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식당이 계속 문을 여는 이유는 역시 바로 마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보람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보람도 있죠. 뭐 이렇게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당시 또 뭐 저랑 뭐 이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믿고 많이 출자도 해주시고요. 출자자 분들은 이제 마을에 의미 있는 곳을 세우는데 이제 도움을 하는 것이 뭐 이익을 바라고 하시는 건 아니라고. 공동육아로 시작한 마을살이가 지금의 공동체로 성장하게 된 계기는 2번에 걸쳐서 성미산 개발을 막아내면서였습니다. 힘겨웠던 6년, 주민들은 혼자는 가질 수 없는 공동체의 힘으로 이 산을 지켜냈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마을에서 성미산이 되게 소중한 공간이에요. 예전에 성미산이 없어지려고 할 때 마을 주민들이 지켜낸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산이 저희한테 되게 소중한 공간인데 일단 성미산 마을 공동육아를 시작으로 사람들이 모이면서 마을 공동체가 형성되긴 했지만 사실 그 전에만 해도 다양한 커뮤니티로 이렇게 사람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성미산을 허물고 배수지를 만들겠다고 해서 사실 산을 지키는 운동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산을 지키고자 모여서 공동체가 더 결집력이 높아졌거든요. 공동육아를 열심히 잘하던 성미산 마을 같은 데서 애들이 크니까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도 만들자 하면서 이제 대안학교를 만들고 아이들의 환경을 계속 같이 모여서 마을처럼 모든 그 지역의 사람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그 부모들 중심으로 약간 마을 같은 커뮤니티가 생기다 보니까 진짜 서로 신뢰하고 상부상조하는 어떤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지역을 기반으로 할 땐 굉장한 힘을 내는 거예요. 해마다 5월이 찾아오면
성미산 마을에는 유달리 활기와 생기가 넘칩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 한바탕 어울리는 이 축제는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성미산 마을 축제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한 해 마을살이를 정리하고 완성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무대 위에서 아름다운 선율로, 또 어떤 이는 주변 사람들까지 후끈 달아오르게 하는 열정으로. 허덕이는 생계가 아니라 돌봄과 관심으로 채워졌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모두가 축제의 주인공이 됩니다. 처음에는 성미산 마을 공동체는 육아로 출발했는데 지금 현재는 굉장히 다양한 커뮤니티로 확산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제일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자식의 문제만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나의 행복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시점이. 아이들이 자라나고 나서 나의 행복은 어떻게 찾을 것인지. 사실 도시 공동체의 원형은 도시 산동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월산동 산동네에서는 이웃과 함께 밥을 나누며 바쁠 때 손 빌려가며 사는 삶이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이런 삶의 방식은 이미 오래되고 낡은 잔재로 치부되면서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40년 전에는 여기가 아주 살기 좋은 동네예요. 여기 바로 이 앞에가 양동시장. 호남에서는 제일 큰 양동시장이죠. 지금은 좀 뒤로 물러났습니다만 또 도청이 바로 인근에 있었고 또 인근이 전부 학군이 도청 앞에 몰려 있었어요. 모든 은행권이고 뭐이고 그래서 우리 월산동이 최고 살기 좋은 동네거든요. 내가 한 30년 살아본 경험으로는 떠나고 싶지 않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단둘이 생각해봐도 난 이곳이 제일 좋아. 그래서 이렇게 못 들어가고. 다행히 이 마을 사람들은 다 부수고 새로 짓는 재개발 대신 마을을 고치고 다듬는 재정비 사업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랫동안 세월의 고단함을 같이 해온 이웃을 위해 내린 결정입니다. 어떻게든지 내 추억을 생각해서 어르신들과 같이 내 추억을 나누면서 그러나마 또 안전히 동네 안 없어지고 우리가 재생으로 해서 우리가 세틀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또 이 추억도 어르신들과 같이 나누면서 또 옛 얘기를 하면서 모든 추진사항도 그렇게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도시 마을들은 개발의 광풍을 피하지 못한 채 사라졌거나 사라지고 있습니다. 마을과 함께 이웃으로, 주민으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야 했고 우리 삶의 원형 역시 과거로 사라지게 된 겁니다. 마을이 사라진 자리에는 부동산 열기를 업은 아파트 단지가 무서운 속도로 채워졌습니다. 성장과 개발 신화를 토대로 우리는 세계 최대의 아파트 공화국을 탄생시켰습니다. 한국 사회가 특히 성장 지상주의로 달려온 사회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경제 성장, 국가 성장만 얘기했지 사회나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식으로 굴러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도 파탄이 나고 교육도 가족도 굉장히 도구적인 가족으로 애만 뭐 인류대에 넣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웃과 나란히 살던 집들 대신 남보다 높은 곳에서 살아야 하는 아파트는 우리의 삶을 바꿨습니다. 끝없이 달리고 올라가야 하는 우리의 삶이 혹시 빠르게 지어지고 높아지는 아파트를 닮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마을이 사라지고 피폐해지는 건 농촌 역시 피해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마을이라는 지리적, 형식적 공간은 남아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농촌은 빠른 속도로 무너졌습니다. 할머니 여기 옛날 마을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옛날 이 마을 어땠습니까? 옛날에는 저기 여기가 37번가 8번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자녀들은 나가고 어머니 아버지들은 이제 다 세상 뜨고 하니까 빈집이 그렇게 많아 지금. 그래갖고 살기도 힘들고 이제 그냥 내일 내가 해서 먹어야 되니까 눕도 없어. 죄다 노인들만 살아가. 그 사람 사는 게 하나 했죠. 지금 현재 우리 마을이라는 공동체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마을 주민들의 탓이 아니라 20세기 역사가 이 마을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농촌 마을 주민들을 도시로 데려갔던 또 농업 문제를 생각해 보면 농사 열심히 지어도 먹고 살기 힘든 구조를 외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마을의 갈등들이 있다 봅니다. 농촌에서 사람 구경하기 쉽지 않은 요즘, 앳된 얼굴의 청소년들이 어른들과 함께 모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구성원만큼이나 이들이 모내기하는 방법은 요즘은 좀처럼 보기 힘든 풍경이라 더 눈길을 끕니다. 못줄을 따라 나란히 서서 함께 모를 심는 손모내기. 트랙터와 이양기 보급 이후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모내기 방법입니다. 가르쳐줘. 어떻게 심어봐. 옆에서 하는 거 봐. 살짝만. 그렇게 천천히 하면 언제 심거냐. 손을 빨리빨리 해야지. 자, 다 심으면 바로바로 뒤로 불러. 뒤로 불러놔. 농부들도 힘들어하는 손모내기인데 아이들은 전문가 실력을 보입니다. 이렇게 옆으로 여기서 왼손으로 밀고 잡아서 농사에서도 빠르고 편한 것만을 추구하는 21세기. 이들은 그 속에서 기계와 화학약품과 같은 인위적 방법 대신 손으로 짓는 농사를 고집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충북대 교수를 지낸 윤구병 선생님 등이 세운 변산 공동체 사람들입니다. 반가운 새참 시간.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이 순간을 기다렸겠죠. 맛있어요? 기계로 한두 명이 모내기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오면서 이제 농촌에서도 여럿이 새참 먹는 모습은 보기 힘든데요. 이 그리웠던 새참을 보자 동네 어르신도 주저없이 참여하십니다. 그동안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나야 참 좋죠.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산다는 게 얼마나 좋고 좋습니까? 참 난 좋게 생각하고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분들이 와가지고 좀 활기가 넘쳤다고 볼까? 젊은 사람들 많잖아. 물론 아이들도 있고 사람한테는 맛이 나는 거죠. 이분들이 와서 아무래도 이제 그 할머니들하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만 있는데 애들 와서 이렇게 좀 도와주고 돕기도 하나요? 네, 그러죠. 많이 도와주죠. 세상의 잣대로 보면 한없이 느려 보이는 사람들. 이런 모내기뿐 아니라 보통 세상에선 낯선 게 많습니다. 생태를 살려야 사람이 산다는 가치를 추구하는 변산 공동체. 최근 이곳을 향한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산 공동체가 구름산 마을 운산리에 자리를 잡은 건 1995년. 뜻을 같이 하는 5가구가 첫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후 공동체 학교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곳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죠. 아이들 3명이 다 여기 와 있다면서요? 큰애는 졸업했어요, 작년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제주도에 사는 분인데 아이 셋을 이 먼 곳으로 보낸 이유가 뭘까 궁금했습니다. 자유롭고 행복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저는 행복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공동체 아이들을 위해 생긴 학교. 이제는 한 해 평균 20여 명의 외지 학생들이 와서 지냅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농사를 배우고 인문학 수업을 듣고 자신이 하고 싶은 취미 활동을 하면서 성장합니다.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 아이들은 자연과 사람, 일 속에서 스스로의 즐거움을 찾고 깨닫게 됩니다. 아빠가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가보라고 했어요? 일반 학교는 일반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우라고 보내셨어요. 그 뜻을 지금은 이해를 하고 있나? 아직 그래도 많이 다니지도 않았고 조금밖에 이해 못했죠. 가족과 모여서 밥 한 번 같이 먹기도 어려운 세상인데 이렇게 어른들과 아이들이 밥을 함께 먹는 것도 참 보기 좋습니다. 오늘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 농사 계획을 세우는 작업 회의 시간. 알다시피 모내기가 있고 택배는 할 거죠. 저기 줄로 써놓고 있는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걸 해주시면 감사해요. 점심은 중산리에. 점심은 중산리에서 먹는다고요? 어린 학생들도 어른들과 항상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공동체에서 함께 지내고 일하고 배우며 보낸 기억들이 언젠가 이들을 농촌 마을로 다시 불러오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아마 뭐 언젠가는 다시 20대 젊은 친구들이 농촌으로 다시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바람이 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친구들이 이런데 이제 공동체나 이런 문화들을 접해보고 도시에서 사는 것보다 이렇게 농촌에서 함께 어울려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좀 찾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있어요. 소통과 관계가 살아있는 마을. 최근 이런 마을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전국 곳곳에서 활발합니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길가에 자리한 공동체 즐거움가.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인 이곳에서는 마을에 대한 새로운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이 공동체가 처음 생긴 건 20여 년 전. 이제는 인근 지역까지 알려지면서 이곳을 찾는 청소년은 400명이 넘습니다. 밴드와 댄스, 스포츠 등 관심 분야를 즐기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저마다 찾는 이유가 다르지만 이 청소년들은 이곳에서 친구뿐 아니라 형과 누나, 삼촌 등 본인이 갖지 못한 새로운 관계를 경험하며 성장합니다. 이런 모양이 된 게 아니고 이 모양이라고. 여기 오면서 뭐가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다양한 학교에서 오니까 다양한 학교 애들이랑 친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 제가 밴드하고 제과제빵 하고 있거든요. 목공이랑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특색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송파구 일대 재개발이 시작되던 지난 2000년, 이 공동체는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런 문화 공간이 흔치 않기 때문에 다른 지역 청소년들도 찾아오는 쉼터가 됐습니다. 그동안 철거와 임대료 상승으로 2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새 터전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어른들을 만났더니 어른들이 흔쾌히 도와주셨고 그래서 이제 번듯하게 건물을 만들어 놨는데 그 공간을 청소년만을 위한 공간으로 쓰기에 너무 미안했던 거죠. 주변의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이 도와주셨는데 마을 분들의 도움을 저희들이 받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마을 분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해서 함께 오는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모토를 걸고서 즐거운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즐거운가가 세 번째 보금자리에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즐거운가의 보전을 위해 모금운동에 나섰던 아이들과 함께 참여한 주민들, 그리고 이 공간에서 성장해 성인이 된 이들까지 모두 참석한 개소식.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섰기에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겠죠. 즐거운가는 지리적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소속감과 관계만으로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가 탄생할 수 있다는 사례입니다. 즐거운 거 없었다면 진짜 지금의 오순관의 모습, 지금 제가 옳다고 믿는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과연 생겼을까? 또래 다른 친구들과는 좀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혹시 이런 삶을 선택했을 때 선택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다들 쫓아가는 그 하나의 길만 저도 쫓아가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서. 대구광역시 황금동 주택가인데요. 담장 없이 살아가는 두 집이 있습니다. 담 하나 헐었을 뿐인데 먼 나라 이웃 나라 사람 같던 옆집과의 심리적 거리가 확 달라졌습니다. 거의 아침에 눈 뜨면 뭐 이렇게 물 주고 뭐 이래 하면은 나무 자르는 것도 이렇게 보고 뭐 꽃 같은 게 있으면 진짜 이렇게 뭐 어디서 샀냐고 항상 이렇게 대화를 하는 편이죠. 안 그러면 담이 없으면 그게 가능하지 않는 걸 갖다가 얼굴 보고 진짜 그렇게 많이 해요. 지금도. 지금은 방과 후 돌봄 교실로 쓰고 있는 대구 삼덕동의 한 주택. 대구에서 담장 허물기 운동이 시작된 곳입니다. 이게 대구 사랑운동 담장 허물기 1호집이라는 표지석입니다. 1998년 11월 30일이네요. 예. 이게 선생님 댁이라는 뜻인가요? 사실은 이게 제가 전세로 살고 있고 당시 이 집에 전세로 살던 김경민 씨인데요. 집주인을 설득해 담장을 허물었다고 하는데 집주인은 바로 이분의 장인이었다네요. 처음 담장을 허물었을 때 제가 가장 놀랐던 게 담장을 허물고 나니까 정말 인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담장 허물기 전에는 이 마을에 있는 주민들과 잘 몰랐어요. 그런데 담장을 허물고 나니까 정말 담이 없으니까 여러 마을 주민들과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대화하게 되고 인사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담장 허물기는 정말 만남과 소통의 공간 문법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골의 나무 및 정자를 연상시키는 삼덕동 주민센터 옆 평상. 이 나무가 아무런 역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담장을 허무니까 여기에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앉아서 대화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담장 허물기에 주민센터까지 동참했는데 이렇게 담을 허문 뒤 이 마을 사람들은 나무 그늘이 있는 근사한 쉼터를 얻었고 서로 오가는 대화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알고 혜민이 이제 2학년이지. 어디 와보라고? 이제는 마을의 간판 스타가 된 김경민 씨. 예, 그렇게. 이 마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총장님이요. 동네 일 다 보고 다니시죠. 김경민 씨가 정체불명의 기계에 오릅니다. 선생님 직접 운행하실 거예요? 아유, 저 얘기 보고 다 탈 줄 알아요. 네, 제일 마일리지가 많으신 분. 마일리지. 한번 보자. 축제 때 아이들과 함께 즐기려고 만든
자전거라고 하는데요. 삼덕동이라는 마을이 아이들에게 희망과 기억의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에서 만든 작품입니다. 도시인들은 고향에 대한 체험이 없잖아요. 그런데 마을에서 잔치도 하고 축제도 하고 또 다양한 이렇게 예술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면 아이들이 도시에 성장하지만 삼덕동이 내 고향이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선사시대부터 인류는 마을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어쩌면 마을살이는 인간의 또 다른 삶의 본능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본능을 왜 되찾아야 할까요? 가정이 왜 중요한지 물어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가정은 뭐 누구나 다 중요하다고 믿고 있죠. 근데 그 가정의 확대판이 마을인 것 같아요. 물론 가족 없이 혼자 사는 사람도 있겠죠. 마을 없이 혼자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가족과 함께 할 때의 즐거움, 마을과 함께 할 때의 즐거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마을 공동체는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취재하면서 보셨겠지만 그냥 즐겁잖아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그냥 서로 인사하고 뭐 이러는 것들이 되게 즐거워요. 관계가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서로 그냥 그 자체에서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좋지 않나. 느슨하고 시족적인 관계망 속에서 내가 있어야지 내 자신이 불안하지 않고 나도 이제 괜찮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내 자신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마을이 필요한 거고, 그게 그렇게 하면 거기서 자란 아이들도 나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사람을 성장을 하는 거죠. 모두가 다 자기 혼자 책임져야 되는 세상이 맞습니다. 9년 전부터 이쪽으로 들어오고 싶었는데 비는 집이 극적으로 생겨서 302호라고 얘기하면 할머니하고 종이접기 해보니까 어떤가요? 재미있어요. 이런 데 오니까 세상 잘 만나잖아요.